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신용장 방식의 대금 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수출 대금을 결제하고 결제받는 방식에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TT 방식, 송금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컬렉션 방식, 추신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신용장 방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TT 방식과 그 다음에 추신 방식, 컬렉션 방식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시리라 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 절차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그 절차들만 이행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은 이 신용장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그 세 가지 방식이나 있느냐 대금 결제에 있어서 그거는 대금 결제를 특별히 그 후불로 할 때 방식별로 셀러가 대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렵나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과 비교해보면 누구한테 돈을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돼. 빌려줬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못 받을까 봐. 상대방이 띄어먹을까 봐. 그때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돈을 빌려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믿고 빌려주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아빠가 아빠 갑자기 돈이 급한데 좀 빌려줘. 그럼 뭐 아빠한테 믿고 그냥 한 번 없이 그냥 빌려드리는 거죠. 왜요? 당연히 나한테 갚아줄 걸 아니까. 근데 만약에 오빠가 빌려달라고 그래. 그 불안하잖아요. 그때는 오빠, 혹시 오빠 나한테 뭐 하나 맡겨라. 오빠 핸드폰 새 거 산 거 같은데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돈 빌려줄게. 근데 돈 갚으면 돌려줄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오빠가 핸드폰 안 치장할 것 같아. 돈 안 갚을 것 같아. 그럼 그때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요? 오빠, 내가 돈을 주긴 주는데 아빠한테 가서 확인서 하나 받아와. 돈은 오빠한테 내가 꽂았지만 받을 때는 아빠한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빠한테 오빠, 내가 지금 동생한테 돈 꼴라고 하는데 남 믿고 안 꽂으니까 아빠가 갚겠다고 종이에다 하나 확인서를 써줘요. 이래가지고 동생한테 그 확인서를 갖다 주면서 돈 꺼줘 그러면 그때는 대개의 경우에는 아빠가 돈을 꺼주시겠죠. 아니 아빠가 아니고 여동생이 오빠한테 돈을 꺼주겠죠. 왜요?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가 확인서를 써줬으니까. 돈은 아빠가 갚겠다고 말로만 하신 것도 아니고 종이에다 써주셨으니까. 이렇듯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용시장도 마찬가지예요. TT 방식, TT 방식이 너무 위험하니까는 우리는 환원을 발행해요. 환원을 발행해서 선적서를 은행을 통해서 보내주고 대금을 회수하는 외상 방식이 있죠. 그게 바로 추신 방식이잖아요. 즉시 회수하면 DP, Document Against Payment. 바이의 입장에서 선적서를 받아갈 때 반드시 입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DA가 있잖아요. 그죠? Document Against Acceptance. 바이의 입장에서 선적서를 받아갈 때 사인만 하면 선적서를 먼저 받아가고 어디다 사인해요? 셀러가 바이한테 보내준 선적서리와 함께 은행을 통해서 보내준 어음이나 아니면 기타 뭐 별도의 확인서에다가 사인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물건 찾고 그 다음에 팔아서 그 다음에 입금하면 된다라는 거죠. 너무 간단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신용장은 뭐냐? 이 신용장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것 기본적으로 이 신용장 거래라는 것도 이거는 셀러 입장에서는 이건 확실하게 외상 거래예요. 외상. 그러니까 후불 거래다라는 거죠. 후불. 후불이란 말보다는 외상이란 말이 편하시죠. 근데 무역에서는 선불이다, 후불이다.
무역대금 결제가 선불로 이루어진다, 후불로 이루어진다. 그 기준점이 언제라고 그랬죠? 선적이라고 그랬죠. 신용장도 마찬가지예요. 선적을 한 다음에 셀러가 선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에서 돈을 받아오는 방식이다. 첫 번째, 신용장 방식은 외상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상이다. 외상이다라고 하니까 외상은 안전해요? 불안해요? 외상으로 물건 팔면 판매자가 매도인이 일반적으로 불안하죠. 근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에 납품을 해요. 근데 삼성에서 20일 후에 줄게. 외상으로 하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뭐 삼성이 망할 리도 없고 삼성이 망하면 뭐 대한민국 경제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상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외상이라도. 예, 예, 예. 근데 이 신용장이라는 거는요. 이것도 외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거죠. 셀러 입장에서. 뭐에서? 대금 회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는 안전하다. 왜요? 그 왜를 알려면 신용장의 본질을 아시면 돼요. 보통 신용장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신용장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질만 이해하시면. 신용장의 본질은 뭐냐? 신용장의 본질이라는 거는 외상대금을 지급할게라는 확인서예요. 확약서. 그러니까 서류예요. 종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용장이 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신용장은 돈을 주겠다는 확인서예요. 서류예요. 그래서 letter of credit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신용, 크레딧. 내 신용을 나타내는 편지였다. 예전에 이런 것들을 편지로 보냈거든요. 뭐 신용장 거래에 따른 원칙이 제정된 게 신용장 통일기치 UCP 그게 1933년도니까 뭐 그 이전부터 거래가 됐겠죠.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 얘기죠. 그때는 뭐 인터넷 아니면 뭐 팩스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딱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바이하고 딱 만났는데 야 이번엔 신용장으로 거래할게. 그러면 일단은 이거 외상으로 하자는 얘기네. 근데 그래도 안전하네. 괜찮네. 왜요? 신용장이라는 것 자체 본질이 뭐예요? 지급 확약서라는 거죠. 돈 주겠다는 확약서. 근데 누가 발행을 해요? 은행이 발행한다는 거예요. 은행이. 그러니까 수입상의 은행, 자기 은행한테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지급 확약서를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LC라고 그래요. 그럼 LC의 효과는 뭐예요? 효과는 외상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바이어한테. 예. 근데 바이어는 일반 기업이니까 뭐 이렇게 돈을 떼어먹을 수도 있겠죠. 외상으로 줬을 때. 근데 이거는 신용자라는 건 뭐예요? 은행이 셀러 바이어 거래에 있어서 외상 대금을 은행이 지급할게. 내 거래처한테 물건 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대금을 신청하세요. 그럼 내가 줄게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용장이 발행되는 순간에 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끼리 셀러 바이어 당사자끼리 매도인 매수인의 거래에 있어서 셀러 바이어 거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건을 외상으로 은행한테 주는 거나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쵸? 이게 바로 신용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용장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바이어가 야 이번에 신용장을 거래할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안전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예요? 돈을 주겠다는 은행 얘가 또 문제죠. 얘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직도 좀 어렵게 사는 국가에 아주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은행이 개설한다 그러면 그때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그냥 이게 공개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준 그런데 예를 들어 남미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알지도 못하는 은행에서 신용장을 받아가 주겠다, 개설해 주겠다. 에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좀 불안하죠. 왜요? 은행이 채무자인데 은행이 망하면 돈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신용장이라는 게 대금을 외상대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건 아니다. 예,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식보다는 외상일 경우에 그래도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저렇게 보면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분들은 신용장은 안전해. 믿고 거래해.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또 완전히 반대로 야 신용장 그것도 외상인데 불안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신용장의 개념만 딱 잡도록 합니다. 신용장이 뭐냐? 신용장이 뭐냐? 바이어를 대신해서 은행이 외상대금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다.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용장은 뭐냐? 확인서다. 누가 발행하는 거냐? 은행이 발행한다. 따라서 비록 외상거래지만 은행의 확인서를 믿고 외상거래를 그냥 마음 편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빠가 아빠가 집안에 딸내미한테 오빠한테 돈 꺼줘. 그 돈은 아빠가 줄게. 라고 문서로 써주면 그것도 신용장이에요. 그 신용장이라는 게 꼭 뭐 무역에서만 쓴다? 에이, 그것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가 너 친구가 돈 꺼줘. 돈 좀 꺼줘라. 그랬을 때 믿을 만한 친구 아니면 교수님이 확인서 하나 딱 써주면 그때는 돈 꺼줄 때 불안하지 않잖아요. 교수님이 써줬으면 돈 꺼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은 교수님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신용장은 보증서가 아니에요. 보증서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꺼주고 그 사람한테 돈을 청구했는데 안 주면 신용장을 발행한 교수님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달라요. 무조건 신용장을 발행을 했다. 교수님의 확인서를 발행을 했다. 교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돈 꼬간 사람하고는 이제 돈은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그러니까 굉장히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왜요? 자기 돈을 미리 주고 그 다음에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은행에서는 수입사한테 담보라는 거를 요구해요. 담보. 그래서 담보를 맡기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안 줘요. 옛날에 전담포라는 거 아세요? 지금은 전담포라는 게 없죠. 옛날에는 은행에서 돈 꺼주지도 않고 막 하니까 전담포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담포에다가 시계나 뭐 금이나 금목걸이 이런 거 맡겨놓고 돈을 꿔요. 담보를 맡기는 거죠. 그 저기 유명한 소설도 있잖아요. 주아벌. 그쵸? 토스토옙스키. 주아벌. 거기 보면 전당포 주인을 이렇게 살해하는 거 맞나? 아침이라 또 헷갈렸나요, 제가? 그거예요. 어쨌든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만 살짝 말씀드렸고요. 내일부터 또 신용장에 관해서 계속 이제 뭐 한 달도 안 가겠다. 어쨌든 신용장 계속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래요. 어저께부터 날씨가 많이 그래도 며칠 전에 비해서 확 선선해진 느낌이 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